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만 65세, 은퇴 이후에 스마트 스토어와 버킷 기프트라는 기프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갑자기 찾아오는 반태 내지 은퇴의 상황 속에서 5060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평범한 5060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별 기대 수명과 평균의 함정이라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9년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여성이 86세로 되어 있네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감안해서 살펴보면 15년 정도를 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50세는 앞으로 50년의 삶이 남았고 60세는 앞으로 40년의 삶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도표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1인당 생애수기 적자라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생애 주기별로 소득과 소비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42세에 최대의 경제적 전성기를 이루고 61세부터 적자로 반전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은퇴와 함께 소득은 없어지는데 반해서 소비는 일정 수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쇠락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애 경제 사이클은 액티브 시니어 수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평균 경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은퇴 세대의 평균 자산이 4억 원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손가락 빨아야 하는 적자 인생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반태기를 거쳐서 은퇴기로 이르면서 급격하게 쇠락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슬픈 현실 속에서 지루하게 앞으로 40 내지 50년을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활동 영역을 찾아서 앞으로 40 내지 50년을 현직에 있을 때 맛보지 못한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지게 됩니다. 세상 다 산 것처럼 은퇴하고 났더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이야 앞으로 더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다행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막막한 상황인 것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만, 즉 앞으로 50년의 삶에 대한 빅픽처가 필요해 보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빅픽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오다라는 심리학자는 현직에 있을 때 누리던 5가지 요소를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구조화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활동, 공동의 목표를 함께 수행하고 사회적 안정성과 지위를 얻어서 활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5가지 요소가 은퇴를 하게 되면 박탈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노쇠화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액티브 시니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소위 소득이 풍부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며 사는 사람들, 소위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사람들, 이들은 풍부한 자본 소득 또는 연금 소득을 기반으로 자기개발, 문화활동, 여행 등을 즐기고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소위 공략해야 할 소비 대상인 목표 시장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극단적인 또 다른 한 축은 우울함과 자기 연민 속에서 박탈된 삶을 살아가는 부류의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니어도 양극단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중간한 것은 먹히지 않는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던 삶이 은퇴 이후에 슬럼화된 삶으로 추락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계적 상황 가운데서도 활기차게 액티브 시니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100세 시대에 9988-124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인데 야오다이 박탈 이론과 함께 은퇴 세대에게 찾아오는 문제점은 건강 쇠락입니다. 그동안 세월과 함께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데에다 규칙적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신체적, 정신적 쇠락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자세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비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만 보고 이를 향해 달려왔던 인생을 주변을 둘러보고 즐길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자. 둘째, 어느 정도 유행을 따라가는 인생이 필요하다. 김남도 교수는 2023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트팬과 같은 삶, 네버랜드 신드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중년들의 영원한 봉황과도 같은 인생을 표현한 것인데요. 신중년 5060들이 앞으로 4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기를 멈출 수 없다는 얘기와도 통하게 됩니다. 바로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자기개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을 챙기기 위한 기본 활동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돈 없이 하는 운동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 은퇴 세대이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조깅이나 주변산 산책하기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이 시간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은퇴 이후 노쇠해져가는 근육의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둘째, 평생학습원 같은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지역의 경우에 4개월에 6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각종 체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이 있는데요. 폼롤러 등을 활용하면 간단한 필라테스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가며 익히는 것인데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이렇게 폼롤러로 굴르면서 문질러 주면서 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이 활성화 상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줌바 댄스라는 것도 있어서 이 줌바 댄스를 유튜브 틀어놓고 실내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요. 재미있는 댄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 4가지 활동만 하더라도 시간을 구조화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년이 되면 늘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관벽이 두꺼워졌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부작용은 항상 경계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최근 식생활 트렌드가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나 뇌졸중으로 인한 불의 사고에 빠지게 되죠. 중풍이라도 걸리게 되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수발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지중해 식단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지중해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신중년을 맞이하는 그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채 중심의 식단과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한 샐러드나 콩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결국 당뇨와 콜레스테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관리를 위해서는 천천히 씹어서 먹는 습관, 빨리 먹지 않고 씹어서 먹는 습관, 음료를 하나 마셔도 당 제로를 선택하는 지혜,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노화를 늦추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건강과 질병 관리,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들이 결국 이런 내용들로 압축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장수시대의 롤 모델 한 분이 계십니다. 2023년 3월이면 만 103세가 되시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젊을 땐 신체가 앞서가고 정신력이 따라오더니 중년엔 갖추고 95세쯤엔 생각하는 것이나 글 쓰는 일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신과 신체의 밸런스가 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제는 정신이 신체를 끌고 가는 형국이다. 롤 모델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결국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한 자기 개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신중년 건강 챙기기, 이대로 직진!